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는 목포 자연사 박물관 입구고요. 입구에는 잔디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호랑이, 곰, 기린, 낙타 이런 동물들의 모형들이 서 있습니다. 목포에 오시면 이곳 자연사 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유달산 해양박물관, 고하도 여러 군데 구경할 곳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저는 자연사 박물관을 가장 좋아하는데 여기에 오면 공룡을 볼 수 있고 지구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날씨가 더워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벽 높은 곳에 공룡 화석이 붙어 있습니다. 멋지게 잘 장식되어 있죠? 진짜 화석은 아니고 화석을 본뜬 모형이지요. 날카로운 이빨도 보이고요. 네, 그러면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중앙 홀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공룡이 서 있군요. 길다란 공룡 모형이 있고 오른쪽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육식 공룡 모형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구 관련 영상이 나오고요. 화석으로 발견된 공룡뼈 모습대로 만든 모형이지요. 날씨가 더우므로 냉방이 잘 되어 있는 이러한 박물관에 오시면 가족들과 함께 박물관에 오시면 학생들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천장에는 날아다니는 공룡도 전시되어 있고요. 모기 모형 같으네요. 모기는 아니고 공룡인데, 자, 오른쪽 천장에는 바닷속에 사는 공룡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전시되어 있는 큰 공룡을 가까이서 봅시다. 발톱이 매우 날카롭지요? 이 공룡은 육식 공룡이에요. 초식 공룡을 잡아먹는 육식 공룡. 지금으로 치면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이죠. 앞에 머리뼈부터 목뼈, 갈비뼈 이렇게 쭉 모형이 잘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머리뼈를 보시면 이빨이 다 송곳니로 구성되어 있군요. 날카롭지요. 육식 공룡이기 때문이에요. 자, 갈비뼈 밑으로 앞발, 즉 손이 있죠. 손톱이 매우 날카롭죠. 독수리 발톱같이 날카로운 손톱이지요. 공격하기 매우 좋을 것입니다. 잡아먹으려고. 커다란 다리와 발가락. 아까 봤죠? 발가락도 날카롭죠. 영화에서 보면 무슨 우주 괴물 같아요. 네, 에일리언 같이 날카롭고
엉덩이 뒤로 긴 꼬리가 있어요. 자, 긴 꼬리는 몸의 앞뒤 균형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꼬리가 없으면 잘 달리지 못해요. 표범이나 치타들도 뒷꼬리로 안정을 잡지요. 이 육식 공룡의 이름은 같이 읽어봅시다. 알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사우루스. 자, 그 옆에 있는 이 공룡은 몸 길이가 너무도 길지요. 초식 공룡이에요. 오른쪽이 알로사우루스, 여기가 알로사우루스. 잠시 후에 왼쪽 공룡도 관찰해 봅시다. 자, 이 공룡의 이름은 디플로도쿠스. 여러 번 말해보면 쉬워져요. 디플로도쿠스, 디플로도쿠스. 이 디플로도쿠스는 네 발로 다니므로 풀을 먹는 초식 공룡 같아요. 디플로도쿠스, 디플로도쿠스. 디플로도쿠스. 지금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현재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초식 동물 중에서 큰 것은 뭐죠? 코끼리, 코뿔소, 이런 초식 동물도 크죠. 육식 동물한테 잡아먹히기 싫어서 몸집을 크게 한 거예요. 이 디플로도쿠스도 육식 공룡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몸을 이렇게 크게 한 것 같아요. 몸이 크면 힘이 세지요. 코끼리, 코뿔소 같이. 디플로도쿠스, 로도쿠스. 이 디플로도쿠스는 공룡 중에서 몸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합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매우 길지요. 몸집이 크니까 꼬리로 한 대 맞으면 육식 공룡도 힘들겠지요. 꼬리로 한 대 탁 치면. 자, 그리고 전시관 천장에는 바다에 사는 공룡, 날아다니는 공룡을 전시하고 있어요. 요것은 바다에 사는 공룡이죠. 꼭 악어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빨이 날카롭죠. 자, 아까 봤던 디플로도쿠스. 이 디플로도쿠스는 초식 공룡이라서 발톱이 날카롭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뼈에다가 살을 붙인다면 아마도 코끼리? 네, 코끼리 발같이 두리뭉실한 그런 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디플로도쿠스. 자, 그 옆에 있는 공룡으로 가봅니다. 이 공룡의 이름은 트리케라톱스. 코뿔소 같다고 할까요? 앞에 뿔이 뼈 조각에 나 있고 뿔 뒤에도 받칠 수 있는 뼈가 있지요. 머리가 코뿔소 모양 같기도 해요. 아마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에 있는 뿔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몸집이 크지는 않은데 뿔이 달렸다는 것은
방어용이니까 초식동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작은 공룡은 드로마에오사우루스. 드로마에오사우루스. 중앙전시관에는 공룡시대까지의 지구의 변화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답니다. 영상 상영 시간은 약 한 6분에서 8분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공룡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공룡들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러한 간략한 이야기들이 나온답니다. 그럼 한번 봐볼까요? 우리의 지구는 약 46억 년 전 생겨났답니다. 어마어마하죠? 46억 년. 상상할 수 없겠죠? 자,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이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 그때의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생명이 살 수 없었지요. 불덩이 지구예요. 이와 같은 불덩이 지구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식었지요. 점점 식고 지구 표면에서 나오는 용암은 수증기를 만들었고요. 수증기는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고, 비는 내려서 바다가 되었지요. 바다에는 여러 생물들이 많이 살게 되었는데, 우선 단세포 생물이 처음 살게 되었고요. 이 단세포 생물은 지구에 수많은 산소를 공급하게 되었답니다. 약 5억 년 전 다양한 동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바다는 동물들로 가득하고 살아남고자 하는 동물들은 육지로 올라와 생활하게 되었대요. 바다 동물들이 육지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육지로. 이해가 가십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지구는 공룡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바닷속에 사는 공룡, 육지에 사는 공룡, 날아다니는 공룡. 공룡의 시대지요. 이러한 공룡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후 우주의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대요. 하늘에서 거대한 돌덩이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충돌의 결과 화산이 터지고 화산재가 하늘을 덮었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화산재는 태양빛을 가려 많은 동물들을 죽게 했어요. 공룡은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되었답니다. 공룡들이 죽고 그 뼈가 화석으로 남았겠지요. 우리는 이 화석들을 발견하여 공룡들의 모습을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중앙전시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오니까 처음에 보았던 알로사우루스 머리군요. 완전 육식 동물이죠. 음식을 씹는 어금니는 없고 잡아 뜯고 죽이는 송곳니만 있어요. 날카롭죠? 날카로운 송곳니 무섭겠지요. 우리 사람한테도 송곳니 있지요? 네.
어금니도 있고요. 자, 알로사우루스 머리입니다. 이 공룡은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역시 육식 공룡이지요. 티라노사우루스.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영화 쥐라기 공원에 많이 나오지요. 티라노사우루스. 역시 육식 동물로 송곳니가 날카롭지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송곳니가 많이 박혀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네. 오른쪽은 귀엽고 작은 공룡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읽지는 않을게요. 네. 이 작은 공룡은 머리 모양을 보니까 약간 새 모양 같으죠? 무슨 열매 같은 것을 깨먹을 수 있는 그런 입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공룡 말고요. 공룡 외에 고대 생물들을 보겠습니다. 많은 고대 생물 중에서 이 시간엔 몇 가지 중요한 생물들 이름만 한번 알아볼까요? 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여기는 삼엽충 화석이 있습니다. 삼엽충이란 몸의 모양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곤충 혹은 벌레, 생물을 말해요. 삼엽충. 몸이 세 가지 엽으로, 세 가지 이파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삼엽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삼엽충. 여기도 삼엽충. 지금은 이런 삼엽충이 없어요. 그 시대에 있고 지금은 사라진 것 같아요. 삼엽충. 이렇게 돌 속에 그 동물의 모양이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해요. 삼엽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바다 백합류인데 사진으로 보시고요. 해백합, 바다 백합.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것은, 네. 암모나이트죠. 암모나이트. 삼엽충, 암모나이트.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삼엽충, 암모나이트. 이 암모나이트는 조개예요, 일종의. 지금은 이러한 암모나이트가 없죠. 사라진 생명체입니다. 암모나이트. 골뱅이? 골뱅이 같은 모습? 다양한 암모나이트가 있고요. 판피어류.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이 매우 날카롭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빨 봐요. 오, 무섭다. 사실 지금의 물고기도 저렇게 이빨이 있는 게 많지요. 갈치라든가 뭐 이런 뭐 생선도 자세히 보면 이빨이 많아요.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 인도 악어? 자, 여기는 검치호. 보신 친구가 있을 거예요. 검치호. 검치호는 고양이 같이 생겼는데 일종의 호랑이에요. 칼같이 이빨이 칼 같은 호랑이다 해서 검치호. 이빨이 칼 같은 호랑이. 호랑이보다는 작고 고양이보다는 커요. 검치호, 칼 모양의 이빨을 가진 호랑이. 자, 이것은 일종의 코뿔소인데요. 리노세로스라고. 이름이 어려워서 우리 코뿔소라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코뿔소. 지금의 코뿔소와 똑같네요. 아까 처음에 코뿔소나 코끼리는 왜 몸집이 크다고 했죠? 네, 육식 동물한테 잡아먹히기 싫어서. 털보 매머드. 코끼리 같이 생겼네요. 앞에 상아도 있고. 오, 정말 코끼리 같아요, 그림이. 옛날 코끼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서 있는 동물은 곰이에요. 이빨을 보세요. 송곳니와 아금니가 있네요. 즉, 잡아먹기도 하고 씹어먹기도 하고. 자, 그 오른쪽에는 다양한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화석이군요. 스테노테리기우스. 이름이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갈치 삼촌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어렵습니다. 이름이. 콤푸시우소르니스. 이름 콤푸시우소르니스.
우리가 발음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옛날 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없는 옛날에 살았던 새다. 이것도 예전 익룡, 익룡이면 날아다니는 공룡, 날아다니는 공룡이죠. 예. 자, 그 오른쪽으로 가시면 요거는 야자입 같으네요. 야자입 화석인가? 자, 그 다음 여기 오른쪽은 8만 년 전 흔적과 마주하다. 이것은 공룡알이에요. 자, 공룡알 같이 생겼습니까? 예. 화석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공룡알이 박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저것이 공룡알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네. 연구자들은 이것이 공룡알이라고 하네요. 공룡알이 옆으로 박혀 있답니다. 깨져서. 공룡알이 땅속에 묻혀서 눌리고 눌려가지고 그렇게 됐겠지요? 자, 그 옆에는 신안 앞에도 수강류 공룡알 둥지 화석. 앞에도에서 이러한 공룡알 둥지 화석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알들이 있어요. 네. 알 모양이죠? 약간 길쭉한, 지금으로 보면은 타조알보다 더 큰 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길쭉한. 공룡알 화석입니다. 이것도 공룡알 화석 둥지죠. 알 둥지.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 보면 인간이 공룡알을 훔치죠. 훔쳐서 가면 공룡이 자기 알을 가져간다 해서 쫓아오고, 그렇게 영화 내용이 생각납니다. 이러한 공룡알을 훔쳐서 가져갔던 거예요. 자기의 후손을 가져가면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성질 난다 해서 공룡도 자기의 알을 가져간 인간을 쫓아가지요. 자, 공룡알 둥지입니다. 자, 이것은 콘코랩터, 작은 공룡 뼈예요. 여기는 공룡알 화석이고요. 공룡알 둥지. 알을 여러 개 이렇게 나눴군요. 한 군데다. 꼭 조금 큰 거북이 알 같아요. 거북이 알도 이렇게 많이 낳죠. 우리의 연구자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공룡알이라고 생각해서 자,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런 공룡 화석 벽화가 있죠. 멋지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코엘로 피시스. 말들이 좀 어렵기는 해요. 네, 코엘로 피시스. 코엘로 피시스. 자, 그 벽화를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가면 아까 처음에 보았던 공룡 중앙 전시관이 나옵니다. 공룡 중앙 전시관을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가면 위에서 아래로 공룡을 관람할 수 있어요. 처음 갔을 때는 대단히 멋졌는데 저도 여러 번 오다 보니까 약간 식상되었는지 좀 덜 멋지더라고요. 그래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가서 이러한 공룡과 마주한답니다. 올라가는 계단에서 보니까 훨씬 더 멋지죠? 천장에 있는 바다에 사는 공룡. 무섭게 입을 딱 벌리고 있네요. 악어처럼. 테라노도는 날아다니는 공룡인가 봐요. 여기 날아다니는 공룡. 어떻게 보면 모기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날아다니는 공룡. 자, 오늘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 와서 참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잊을만 하면 여기를 찾아서 우리 지구의 옛날 주인인 공룡과 마주할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